네, 반갑습니다. 개인수요분들 수익맨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그린란드 2,500조 원에 매입하나 한국이 최대 수혜주가 될 겁니다. 이 종목 10배 상승 가능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저희 수익맨 채널이 우리 개인 수요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3만 7천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14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라고 그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2019년도 때도 뭐 그린란드를 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번에 2024년도에도 그린란드를 이제 매입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덴마크에서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응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덴마크는 2조 원대 국방비를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다. 진짜 그린란드 내가 매입을 해서 미국 땅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른 나라 영토를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좀 우리가 그 이유와 내박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그린란드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겠지만, 자,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도부터 그린란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원해 왔습니다. 사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일단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다른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는 걸 좋아한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그래가지고 이 그린란드가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는 자리가 이제 그린란드고, 보시면 이제 여기 러시아가 이렇게 있죠. 러시아가 있고, 이렇게 뭐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렇게 북유럽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북극입니다. 근데 요즘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북극해가 새로운 물류 항로로 떠오르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물류 요 항로를 새롭게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도 여기 가깝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와 이 북극해 패권을 가지고 좀 대결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중국이 그린란드 공항에다가 건설 자금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도 지금 북극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게 좀 친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이제 연대가 강해졌는데, 그 연대들이 지금 북극을 향해서 패권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패권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정학적 분위기로 봐서는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린란드가 이 지정학적 요충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에 뭐가 묻혀있냐, 히토류가 묻혀 있습니다. 자, 중국에 비견될 정도로 풍부한 히토류가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히토류의 거의 90%가 지금 현재 중국에 묻혀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유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히토류가 이 그린란드에도 매장이 돼 있다고 해요. 이 히토류는 첨단 산업을 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광물 중 하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의 잠재력,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북극 패권에 대한 경쟁, 요런 부분들이 이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북극해가 새로운 물류 항로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의 미국의 미사일 기지라든지 또는 이제 이 북극 기지라든지 이런 군사 시설들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가 바로 그린란드다. 이거는 이제 2,500조에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사겠다라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왜 이렇게 이 지정학적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느냐. 최근에 또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캐나다도 언급을 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라. 그러니까 너네들은 독립적인 나라가 되지 말고 우리의 주로 편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트럼프가 뭐 장난을 친 건지 아니면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트리도 총리한테 이 성탄 인사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쭉 보냈는데,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해보면, 며칠 전 캐나다라는 위대한 주의 주지사인 저스틴 트리도, 그러니까 주가 아니죠.
캐나다의 총리인데 위대한 주 미국의 한 개의 주로 이렇게 주지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고, 이게 지금 트럼프와 지금 미국이 원하는 흐름은 최대한 이 지정학적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뭔가 좀 엄포를 놨죠. 자,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바가지 씌운다. 미국한테만 왜 계속적으로 이 통행료 바가지를 씌우냐. 우리 미국이 돈이 많다고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통행료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 이거 반환해라. 이거 원래 미국 건데 이거 우리한테 반환을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파나마는 중국의 식민지다. 중국의 자본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내부 깊숙이 이 중국 자본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파나마는 이제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트럼프가 그렇게 이제 소문을 계속 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죠. 여기 요 파나마 뉴욕에서부터 이렇게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는데 8,300km인데 파나마 운하를 통하면, 근데 이렇게 쭉 남아메리카를 돌아가면 거의 2만 킬로가 넘어가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또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요 지역에서는 이 파나마 운하가 굉장히 중요한 운하입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중국의 자본들이 깊숙이 투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게 다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금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싸게 받을 거면 다시금 반환해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흐름을 보면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겠습니까? 물론 이제 미국을 발전시키겠다,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트럼프의 메시지가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미국의 이익과 굉장히 좀 관련성이 좀 이제 많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과거에 이제 요런 이제 외교관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냉전 시대 때 굉장히 활약을 했던 키신저라든지 브레진스키라든지 요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미국에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외교관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정치 현실주의라는 건데, 이 주의를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키신저는 여러분들 아시죠? 중국과 이제 핑퐁 외교, 핑퐁 외교를 이끌었던 장본인이고, 브레진스키 같은 경우에도 냉전 시대 때 굉장히 활약을 했던 그런 이제 외교통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외교관들인데, 하여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지금 정치적 스탠스를 보여야 될지, 그러니까 영향력들이 굉장히 큰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지금 그런 이제 내용들, 철학들을 트럼프가 지금 수용을 해서 수용을 한 다음에 현실 정치로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린란드라든지 파나마 운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는 그런 지정학적 요충지에 계속적으로 푸시를 넣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다른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특히 지정학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 본인 자체가 부동산 개발업자잖아요. 예, 천직이라는 말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이게 부동산 개발업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이 토지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남다르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이런 지정학적 요충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트럼프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에는 이런 지정학적인 이 핵심적인 흐름이 중요하고, 결국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 그린란드, 캐나다, 파나마 요런 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지정학적인 요충지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또 이제 한미 고위급 외교가 재개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김정은만 러브콜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김정은의 이 북한이 특사가 이제 보내지는데 미국에서 김정은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리처드 그레넬이 이렇게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이제 정상의 외교를 할 만한 시동을 계속적으로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뭐 그린랜드, 캐나다, 파나마 뭐 이런 애들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겠지만 북한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히토류량이 중국이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 베트남, 러시아 이렇게 가는데 사실 묻혀있는 것만 따지고 보면 북한의 히토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뭐 그린란드도 많겠지만 그린란드보다도 북한의 히토류가 훨씬 더 매장량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제 보셔야 되겠고, 이런 지하 자원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요 구간, 요 국경지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 지역을 미국이 원하는 거란 말이지.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헨리 키신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이 경쟁국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경쟁국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국과 러시아 이 두 개의 나라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 그러니까 북한을 반드시 미국의 편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미국의 이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얼마 전에 죽은 이 키신저가 미국 정치 외교 부분에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북한 요 지역을 먹지 못하면 미국이 앞으로 100년, 200년은 없다. 여기를 확보해서 여기를 개발해서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여기 미국, 요렇게 세 개의 패권이 여기서 균형을 이루어야, 균형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앞으로 미국의 패권도 유지가 될 뿐더러 전 세계 균형이 맞춰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요 구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김정은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파나마고 그 다음이 그린란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런 트럼프의 이 지정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북한 김정은과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만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제 김정은과 얘기를 잘해가지고 정말 성과가 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북한과 미국의 이 협상, 요 부분에 우리 한국에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대북주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대북주 매수를 꼭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국경 지역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강대국들은 국경지대를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투영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국경지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었죠. 우리 한국을 통해서도 그렇고, 베트남을 통해서도 그렇고, 베트남 국경지대를 보면 중국이랑 붙어 있잖아요, 거의. 거기에 이제 미국의 땅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첩보기관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강대국, 그러니까 적국, 그러니까 경쟁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미국이 가장 원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도 그렇고 지금 현재 북한이 이제 가장 그 목표에 가까운 그런 이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지대는 지역 강대국들이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무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이 제가 항상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인구의 80%, 전 세계 인구의 80%와 그리고 지하 자원의 80%는 다 유라시아 대륙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패권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전 세계 패권 끝이요. 이제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채권을 받아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도 더 이상 미국의 채권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채권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일본도 중국도 더 이상 채권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새롭게 채권을 받아낼 수 있는, 자기 똥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나라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와 그리고 북한을 미국이 키우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요 지역
요 지역이 가장 중요하고 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철도가 깔려야 됩니다. 철도가 깔리기 위해서는 대북 철도주와 만약에 여기 일본이 눈독을 들여가지고 해저 터널까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또 경제 벨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리스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해주를 해서 이렇게 일본 극동까지 연결되는 요 흐름이 완성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큰 경제적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이 극동으로 쏠리고 있어요. 러시아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요. 제가 봤을 때 요 구역에 대한 그런 이제 관리가 시작이 될 것이고 일본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크고요. 미국, 중국, 북한, 우리 한국 모든 나라들이 바로 요 구간, 요 지역에서 아마 뭔가 또 거대한 물결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초는 바로 남북 경협주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 경협주 흐름이 좋잖아요, 그렇죠? 일신석재라든지 부산산업이라든지 뭐 인디에프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이제 부분들, 지정학적 중요한 위치들, 요충지들을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왜냐? 트럼프 자체가 이런 지정학적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어요. 헨리 키신저라든지 브렌지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이제 트럼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북한은 히토류도 많고 러시아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이 가장 원하는 그런 이제 지역이라는 점. 그 지역으로 만약에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한다면 그만큼 미국한테 좋은 게 있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사익으로 우리나라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북 경협주들 일신석재, 부산산업, 인디에프, 그리고 등등 뭐 신원이라든지 또는 뭐 등등등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JST나도 요즘 흐름이 괜찮던데 뭐 그런 남북 경협주들 과거에 크게 움직였던 대북주들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민 채널이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댓글창 보시면 여러 콘텐츠들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톡방이라든지 그런 링크가 있으니까요.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